이 미우강 시대, 미우강 주변을 활성화시켰을 때, 개발을 활성화시켰을 때 우리 충청권의 메가시티의 중심적 축이 된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여기에서 하늘로 날르는 이런 아주 플랫폼의 중심 역할이 바로 미우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우천에서 미우강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크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미우천 시대를 여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를 맡은 홍석 주필입니다. 오늘 그 주제는 충북일보 창간 18주년 기념해서 다시 미호강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자담회를 열게 됐습니다. 본보는 지난 2018년에 이어서 올해 집중 어젠다로 다시 미호강 시대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 미호강 시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호강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대형 국책 사업이 중요합니다. 즉 하드웨어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서둘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심천과 미호천, 이 두 천을 연결하는 하천 정비나 하천 재생 사업 등도 서둘러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신 그 이유는 충북일보 창간 18주년을 맞아서 미호강 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고견 의견을 지면에 정성껏 반영해 충북도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담회는 개인 패널 분들의 의견 개진에 질문 한 건당 3분씩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질문은 패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 질문과 패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개별 질문으로 준비를 하십니다. 물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돌발 질문도 하겠습니다. 이번 자담회는 본보 지면 보도는 물론 유튜브로 제작돼 본보 홈페이지에 게재돼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담회 전체 시간은 2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패널 간 의견 토론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공통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순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호천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충북 신산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주거와 문화, 교육, 체육 등 인프라가 아주 미진한 상태입니다. 산업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미호천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이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청주가 중부권의 핵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청주가 무심천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청주시 흥덕구를 관통하고 있는 미호천, 미호강 중심으로 급속하게 청주의 발전 축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세종시를 만든 노무현 정부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 그리고 비수도권 균형 발전 철학에 기초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천명했던 메가시티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충북 음성, 진천, 증평, 청주, 세종으로 이어지는 그 미호천, 미호강은 신수도권 벨트의 중심이자 향후 메가시티의 핵심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적 관점에서 미호천, 미호강 개발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물이라는 것은, 하천이라는 것은 인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인류는 물을 중심으로 해서 진화해 왔고, 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공간은 항상 공존해 왔습니다. 이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의 산업단지와 친수적인 미호천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국 유일의 KTX 분기역, 그리고 옥산, 그리고 또 오창의 방사강 가속기, 내수의 청주 국제공항 등을 연결하는 청주 북서부 벨트와 미호천의 공간적 범위가 겹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중부권의 핵심 주거, 산업, 레저 공간 등은 미호천의 관리, 개발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정원 또는 항공, 수상 레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은 충청북도, 청주시 등 각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호강은 우리 지역만의 그런 자랑이 아닌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친수 공간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님의 훌륭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변재일 국회의원께서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호천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이제 청주청원을 통합하면서 미호천이라는 건 청원구가 청주시를 가르는 경계하천이었었는데 통합되면서 이제 통합청주의 중심하천이었죠. 통합청주의 중심하천에 들어서면서 저는 통합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무심천 시대에서 미호천 시대로 가야 된다. 미호천 시대로 간다는 것은 청주시가 경부 축선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수원을 거쳐서 천안을 거쳐서 이제 대전으로 빠졌던 것이 청주가 그 사이를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경부축으로 이전한 청주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호천 중심보다 새로운 첨단 산업 배틀을 만들어나고 신도시 건설하자. 이런 것이 주장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체적인 기본 계획이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호천 문제를 벗어날 때는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미호천 인근의 첨단 산업 벨트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이냐 하는 미호천 인근의 경부 축선상에 있는 미호천 인근 지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굴해서 첨단 산업에 유치할 것이냐는 문제하고 청주시의 관통하는 하천인 미호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개발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으면 개발해서 활용할 것이냐. 아까 사회자께서 미호천의 무심천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하산 정비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미호천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호천이 각 지천에서 더 들어오는 물을 갖다 처리해준 홍수관리, 홍수통제군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지난 몇 년 전에 청주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미호천에서 제대로 물을 빨아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이번에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미호천에 계획 홍수위가 있습니다. 미호천의 계획 홍수위가 미호천으로 들어오는 지천의 제방 높이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는 뭐냐면 지천은 미호천의 홍수위가 높기 때문에 지천은 비가 오면 범람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미호천의 하상을 낮춰서 홍수위를 낮출 것이냐 아니면 지천의 제방을 높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수계관리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미호천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강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은데 그 넓은 강폭을 그대로 현재처럼 자연한테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처럼 서울의 한강처럼 청주 시민들이 누구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것이냐. 한여름에 서울의 한강에 나가보면 서울 시민들이 거의 한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정도 느낄 정도로 한강이라는 것은 서울 시민들의 가장 쉴 수 있는 공간이고 마음의 여유 같은 공간인데 미호천의 그 넓은 공간을
청주 시민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고 제대로 휴식할 수 있고 마음의 의리를 갖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20대 국회 당시에 미호천의 복합 수상레저 복합공원을 만들자 이런 공약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서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한번더 청주시장님하고 이쪽 지사께서도 동일한 공약을 해주면서 현재 청주시에서 1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호천을 시민의 품위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면서 미호천이 청주 시민의 가장 가까운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미호천 주변이 가지고 있는 경부 축선상에서 가지고 있는 교통의 요지라든지 지리적 여건을 발견해서 새로운 첨단 삶의 중심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나간다면 명실공히 미호천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청주시는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성장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발돋을 맞서는 기반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재일 국회의원님의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그 송기섭 진천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미호천 지역은 충북 발전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전체 유역 면적이 충북의 1018%, 인구는 60%, 그다음에 GRDP는 78%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인데 앞으로 충북 지역의 발전과 충청권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선두지역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능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지 제일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북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지역의 자긍심이고 고치를 하는데 지역 공급체 형성이 자꾸 청주에게 청주만이 아닙니다. 충북 옆에 지금 그와 같이 해갖고 우선 잘 아시겠죠? 충북이 다 시작한 게 미호천이 아니라 미우광이라는 것 좀 더 광역적으로 넓은 시각에서 대중 측면에서 이걸 좀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미호천이라는 이름을 미우광으로 개명을 하는 작업을 시민단체 또는 언론부터 시작을 해갖고 전 도민이 같이 이걸 뭉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발전 전략 측면에서 보면 이 공동체를 하나의 구심적으로 이끌려면 지역을 개발하는 데는 전부 선면이 있습니다. 어떤 걸 이건 당연히 선적인 개념을 도입을 해갖고 미국과 지역의 발전을 같이 구심적으로 해. 과연 어떤 게 가장 좋으냐?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생태 탐방로 그러니까 미국 강의 발원 지역인 음성에서부터 세종 금강 한규점까지 해갖고 생태 탐방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겸한 생태 탐방로가 자연적으로 형성을 하면 뉴욕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라든가 지자체가 같이 구시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자연히 선적인에 되면 그에 따라서 국가 정원이라든가 힐링 센터나 다른 면적인 건 자연적으로 지역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갖고 저는 부대 사업을 제시한다면 생태 탐방을 조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기섭 진천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그 송일홍 충청북도 경기도지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미호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거의 최우선적으로 지금 계획 수립을 지금 계획 수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 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미호천의 의미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오송 5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단지라든지 개발됐지만 뭔가 계획적 그런 측면에서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호천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충북이 앞으로 우리 신산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신성장축 내지는 벨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단들도 연결을 하고 새로운 산업들에 대해서도 뭔가 계획적으로 가운데 낄 수 있는
그런 성장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기 충북의 미래가 달려있는 미호천 개발 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고민해야 될 거는 미호천 개발이라 그러면 미호천 자체의 개발을 하고 하천 정비나 그런 자체 개발하고 주변 개발하고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하천 개발 같은 건 65%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규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자체 개발할 때도 각 그 상류, 중류, 하류의 그 특색을 살려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 정원화도 있고 수상 레저타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생태 탐방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 그런 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지역별로 공간 지역별로도 연결이 되면서도 전체 상류부터 하류까지도 흐름이 흐를 수 있는 그리고 또 마지막 끝부분 가서는 우리 저 세종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세종과의 또 강역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지금 구성해야 되는데 다만 이 국가 하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차피 국가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두 번째랑 연결된 건데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이 미호천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 봅니다. 그 당위성 내지는 구체적 사업에 있어서의 국가적 기여도 이런 측면을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 그러면 이 미호천 개발에 따라서 미호천이 그 신수도권 벨트, 그러니까 저기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든지, 두 번째는 우리 충청권의 메가시티의 또 중심축이 될 수 있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다. 환경과 생활, 산업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좀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결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야 돼. 그 단기, 장기, 중기의 그 추진 계획을 좀 마련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적으로는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공간적으로도 지금 한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세종시와의 그 광역사업도 구상하고 있고 해서 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물론 뭐 나중에 의견 수렴을 시민들을 통해서도 할 거지만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고 특히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만 세우느냐 대표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빨리 착수하는 모습도 보자 해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 랜드마크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조만간 마련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한 번 더 청주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건 뭐 전적으로 저희 시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청주 청원 통합에 의해서 미호천 시대가 열렸다고 신천 시대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당연히 미호천에 대한 계획도 조달했고 또 지금 2040년 2040 도시 기본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천이 중심 주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데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관련 부처가 있어요. 하천 유수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환경 문제 또 이걸 이용하는 치수, 이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고 또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서는 상위 계획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광역 도시 계획뿐 아니라 하천 기본 계획까지도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생각하에 저희들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호천의 좋은 환경과 또 이거 산업벨트하고 연결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마 미호천 발전, 미호강 시대를 맞는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노영민 시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부축에 들어가면서 국가발전 중심축으로 어떻게 기능하느냐 미호천 기본계획 2018년에 미호천 하천 기본계획은 나왔지만 이거는 대개 그 하천의 주관점을 둔 것인데 이제 주변 우리 부의사 말씀하신 대로 미호천이라는 그 공간 자체 개발과 주변이 어찌되면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제를 놓고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좀 가질 생각이 있고 또 청주의 역사를 보면 뭐 이게 다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미호강 특히 그 우리
구심천 지금 되고 있는 소위 까치내 그 두물머리 합수구 지역에 우리 아마 청주의 직근 조상으로 자리를 잡지 않았느냐. 이 정곡동 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너편 대안에는 우리 사만시대 마한 백제 초기백제하고 어우러지는 신봉동, 의천동 지역이 거기 깔려 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면 우리 고대 사업이 연결되는 그때도 삼국항쟁의 중심 지역이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된 역사적인 생태공원의 모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아울러서 우리 청주 시민이 이걸 즐길 수 있는 또 환경 친화적인 공원, 그게 이제 국가정원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또 증평군과 우리 진천군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같이 더불어 갈 수 있고 이 하천이 흘러가는 하류 쪽에 우리 지금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연관된 우리 메가시티의 기능과 같이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또 이 언저리에 청주공항이 있어서 지금 에어로폴리스 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1, 2, 3 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미래 산업도시에도 중심축이 되고 또 우리 충북 아까 우리 송기석 교수가 얘기하시는 많은 연원으로 되어 있는 중심축이 미호천 주변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계획, 양자를 잡을 수 있는 이 미호천 계획을 지금 도에서 지금 기사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적극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가질 필요도 있고 충북일보가 미호강 시대를 연다는 주제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섯 분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총론으로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략 정리를 해보면 그 산업단지와 친수 공간이 공존하는 그 미호천이 돼야 되겠다. 치수 능력을 갖춘 미호천, 충북의 정체성을 갖춘 미호천, 또 그 주변이 중요한 미호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고견을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진전에 제대로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미호천과 관련된 어떤 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충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필요합니다. 청주의 교육도시 이미지는 어느새 퇴색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다섯 분의 그 패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재희 의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변재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라는 측면에서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라면 일단 창의적인 사고와 역량을 가진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긴밀하게 추진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모든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라는 것이 대학의 비중식을 가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충북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창의적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충북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IT 산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들의 요구하는 전문 역량을 가진 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충북대학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아마 그 의과대학하고 약학대학하고 또 수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바이오
그 역량을 갖춘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많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번에 오창에 유치된 방사능 가속기 관련해서 첨단 반도체 산업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에 소비장 특구가 되면서 2차 전지 이 분야에서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거기서 동사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충북대학교하고 청주대학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북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 달에 과학실정보공학과 추진하는 그랜드 ICT 지원 사업에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씩 향후 8년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ICT 전문 융합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청주대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충북도가 추진해왔고, 우리 지역에 반도체 기업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인공지능 전문 인력, 또 시스템 반도체가 별로 인공지능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20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청주대학 총장하고 제가 면담을 가지고 있는데 청주대학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지적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사회가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전문적인 인공지능의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키워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방사능 가속기 오창이 유치되면서 방사능 가속기가 유치된다면 그 유치만 열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방사능 가속기 오창 유치를 되기 위해서 방사능 가속기를 해외로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대형 과학기술 장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쪽에 가서 하기보다는 이제는 자기 나라에 그런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방사능 가속기 이번에 효과적으로 건설하면은 개도국이라는 인접국가의 방사능 가속기 건설 자체를 수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 가속기 관련해서도 체계적인 인력을 양성하자. 소위 건설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 또 방사학의 운영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 방사능 가속기를 활용해서 개별 기업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활용 인력,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지금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회사도 접촉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방사능 가속기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인력을 양성해서 방사능 가속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는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소재 부품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제약 산업 분야에서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해서 너희들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활용에 동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이거랑 관련해서도 충북대학교에서 방사능 가속기 융합 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청주대학에서도 이와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당 교육시설과 합작돼서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기석 시청자님 말씀해 주시죠. 지역의 인재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 단체장이기 때문에 제 업무와 관련해서 미래 인재 교육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기초지자체의 교육사업에는 강한 꿈을 두고요. 교육청에 대한 일부 보조금을 주는 지원 사업으로 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교육지자체의 예산도 제한이 됐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2016년 군수가 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투자다. 여기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님 오셨는데 비서실장님 축복 도민의 자긍심이었어요. 아, 그건 축복이다. 이렇게 인재 육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청군 같은 경우는 교육 경비, 교육 예산은 지자체 세수의 5%를 한도로 했는데도 5%를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의 1인당 학생 1인당 지원금을 최고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40% 앞에 7%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미래 4차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개 진천군의 창의 공작소라고 미래 교육에 대한 창의, ICT와 창의 융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교육청에서도 제공하지 못하는 3D 프린터라든가 레이저라든가 여러 가지 코딩 프로그램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걸 인정을 해줘서 금년에 진천구는 K-스마트 시범교육도시 이걸 또 47억 5천만 원에 순수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47억 5천만 원은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ICT 융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거는 충북혁신도시에는 교육개발, 또 교육평가, 또 정보통신진흥원들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를 했고 저희들은 2016년서부터 ICT 인프라 학교에서 오픈랩, 랩팩이라는 그런 이미 연구소 설치됐습니다. 올해면은 시설까지 다 되고 준비되고 또한 창의 미래 연구센터 등을 활용을 해서 원택트 교육, 또 5G 실가 교육 등을 실시해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려고 네, 고맙습니다. 이게 좀 아주 적극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으로 차위로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은 잘 아시다시피 기술 발전이 아니고 앞으로도 산업 구조랑 삶의 변화를까지 가져오는 좀 크나큰 혁명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는 이 4차 산업혁명을 또 가속화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인재 양성과 관련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사실 각 주요 산업별로 인력 양성 계획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산학력 협력 체계입니다. 도와 같이 대표적인 지금 사업이 RIS라고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인데 이게 한 5년간 한 2천억 정도 투입됩니다. 15개 대학하고 그리고 또 우리 관련 기관들, 우리 연구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까지 참여해가지고 현장 실무 인력부터 뭐 공동 R&D 연구부터 모든 인재가 모든 단계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네트워크까지 구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건 바이오 분야에 지금 저희들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든 분야로 좀 확산을 하는 게 지금 저희들 도입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 산업이나 기업의 수요를 설정이 반영이 됩니다. 기존에는 뭐 산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4월 달부터는 한 5,300개 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조사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 같고 매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에 맞춰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 같은 것도 수정할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사실 교육하고 산업 발전하고 이제 섞여 있는 건데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클러스터 내에서 교육을 시켜야지 제대로 된 교육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바이오 분야, 수소,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분야는 클러스터까지는 안 됐지만 거의 전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분야에다가 새로운 인프라를 깐다든지 제도적인 지원을 집어넣어가지고 클러스터를 시킵니다. 그 안에서 인재교육도 같이 시켜야지
예, 이 인재들이 제대로 양성될 수 있고 또 이 클러스터랑 연계된 쪽으로 다 뻗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클러스터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제가 충북에 와서 좀 느낀 건데 충북이 약한 것이 DNA입니다. 예, AI랑 데이터랑 네트워크 쪽이 상당히 기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을 웬만한 수준까지 뭐 저희 첨단까지 기초연구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웬만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공모 사업을 아까 많이 땄습니다. 우리 변재일 의원님 말씀대로 그랜드 ICT라든지 이노베이션 스퀘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그리고 별도로 AI 데이터에 대한 장기 계획도 지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타 분야에 대해서 융합식해야지 이 타 분야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아까 우리 방산가속기 유치하는데 가장 공헌해 주신 우리 변재일 의원님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가기부랑 협의 보고 있는 게 충북도를 가속기 인력 양성의 메카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내의 대학교와 중앙군처랑 같이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방사능 가속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중위험, 양성자, 그 다음에 뭐 중성자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가속기가 앞으로도 좀 수요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 충북도가 모든 가속기에 대한 인력 양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전국에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속기 산업부터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이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어느 뭐 대학이다, 뭐 기업이다 이렇게 단발적인 게 아니라 충북도 자체에 관련되는 모든 계층들이 다 연관을 시켜서 참여하면서 같이 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인 뭐 답변이 나온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 번 더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청주시장 입장에는 참 송구스러운 부분 교육 얘기 나올 때 교육도시 타이틀을 가지고 청주의 명성이 자꾸 퇴색된다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송구스럽게 잘 보이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느냐. 근데 기초 자치단체장의 한계는 우리 송기석 군수께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와중에도 사실은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 특히 지사님도 우리 인력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굉장히 느껴서 교육청하고 뭐 상당한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지사님 말씀에 따라서 고급 인력에 대한 양성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변 의원님이나 우리 노영민 실장 예전에 국회에서 있을 때 사실 RIS가 노무현 대통령 중심으로 지역의 산학을 연계하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충북대학교 같은 데가 사실 충청권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선도대학을 못 됐을 때 카이스트라 충남대학이 있을 때 거기하고 경쟁을 붙이면 이게 어려웠을 때 우리 두 분 노력으로 사실 상당한 기업체로부터 받은 그 BK 산업 거의 아마 한 기업당 50억씩 받아서 5년간 끝났죠? 이게 저 BK 사업인데 250억을 우리가 쏟아서 그 과실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뭐 바이엑스포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지금 오송단지라는 건 K-뷰티의 세계적인 전 메카가 되다시피 하고 질병관리청을 비롯해서 바이오에 대한 국책 연구기관 관리청 다 거기 있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에도 지금 K방역의 중심축이고 거기 우리 청주 오송이라는 그 이점에 의해서 첨단 산업의 가장 큰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 그 신약 부분 지금 뭐 참 치료제 같은 걸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바닥이 깔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거기에 투자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힘을 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산학연화 때 과기부나 산자부나 지금 뭐 복지부도 마찬가지고 공무사업을 할 때 그냥 중앙대정에서 지방대정 매칭을 붙일 때 우리가 아끼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금 대학을 충북대학이나 또 청주대학, 뭐하다못해 우리 저기 서울대학까지
이 공무사업에서 얼마 전에 소프트웨어 선도대학 1단계를 좀 출입대학이 됐지만 2단계 추가를 청주대학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와 우리 시의 그 매칭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아끼지 않고 앞으로 그럴 방침입니다. 바이오 인력뿐만 아니라 IT, ICT 모든 전반에 갖춰서 4차 산업혁명에 선도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전문 인력의 틀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지역에서 항상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이게 주요 핵심입니다. 모든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 균형 발전 추구로서도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충분히 포진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사kom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방사능 가속기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떨어지는 부가가치는 가히 우리가 어림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고부가가치가 된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가 돈을 아끼지 않고 쏟고 있는 것은 결국 예방 백신과 예방 치료약이었다 이거죠. 그런 것이 만약 우리 지역의 방사능 가속기를 필두로 해서 첨단 산업 기자재가 기반을 이루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게 우리 지역의 전문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우리 충북, 청주의 앞날은 뭐 환하게 연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 아래 산학연 이거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여기 앞장서서 구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선도대학이라든지 차세대 전문 인력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간 혼신의 힘을 다하겠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우리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패턴에 맞춰서 한번 저희들도 적극 나설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노영민 그 대통령 전 비서실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그 도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산업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담당할 인재 양성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통해서 바이오 의료 산업을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도라든지 이런 곳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도 바로 이 세 가지의 그 핵심적인 그 요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한계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래 유망한 우리의 첨단 산업에서 전문 기술자 인재를 수급하기조차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권 교육 선호에 따라서 발생한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특히 그 지방의 인구 문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 등 특목고 허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 불허 이걸 놓고서 아주 정말 지난한 논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죠. 이 역시 획일적인 어떤 답안을 내기보다는 사회적, 지역적 다양성과 특이성을 감안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육 중심으로 가져야지. 보편적 교육을 근간으로 가져. 체육, 예술, 과학, 외국어 이런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수월성 교육도 일부 허용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변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분명히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충북 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아까 우리 부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사능 가속기를 하는 어떤 그 대학에서의 어떤 인재 양성 말씀하셨는데, 정원 외로 그 운용이 가능한 계약학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그 시스템 반도체 학과가 연세대학하고 고려대학에서 설치돼서 이번에 올해 뽑습니다. 여기는 대학 4년간 학비가 전액 장학금으로 되고 기숙사비까지 다 되고, 졸업하면 그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다 본인이 원하면 삼성전자연구소로 가고, 고려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다 하이닉스 쪽에 뭐 연구소나 이쪽으로 가게 되는, 이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기간 동안에 학비와 생활비가 다 지원이 되고, 졸업 이후에는 그 취업이 사전에 보장되는, 그리고 대학에서의 학과 운영비까지, 뭐 연세대학 같은 경우 1년에 25억 정도의 학과 운영비까지 보조받는 이런 게 이제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계약학과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빅3라고 해가지고 미래 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차 이것을 선정했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방사능 가속기와 그 슈퍼컴퓨터를 선정했던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가속기가 현재 그 5기가 현재 가동 중이고 구축 중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포항에 2기의 방사능 가속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에 양성자 가속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이제 중의원 가속기가 건설 중에 있고, 부산에 중입자 가속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오창에 이제 방사능 가속기가 새로 이제 추가되는 것인데, 바로 이 전체 가속기의 운영 인력을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약학과를, 물론 그 계약학과의 주체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뭐 정부사나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공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민간하고 컨소시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한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의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리를 하면 뭐 창의적 전문성 인재 양성을 위해서 동국청이나 그 대학과 협력을 좀 해야 되겠다.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대로의 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산학연이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그 지적화된 어떤 인재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어떤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까지 이런 얘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우리가 그 충북이 그 강호축이 유명해졌는데, 이 강호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 충북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논의와 노력도 시작됐습니다. 행정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성희롱 경제부지사님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네. 네, 사실 그동안 행복도시나 혁신도시 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나와서 추진됐는데, 아직도 수도권 집중화는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응해서 이제 새로 나온 게 이제 저 지역, 그러니까 경부축에 대응한 저발전 지역에 대한 성장축으로서 이제 강호축이 우리 충북에서 14년도에 제기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화에 대해서 이제 광역의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권역별 광역화라는 것 자체가 뭐 형태는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광역생활경제권이라고 얘기하죠. 메가시티.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이 동시에 진행해서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요. 강호축은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 19년도 말에 우리 국가계획에 다 지금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그 이전표로서 저 충북선 고속도로 전화 이 사업이 예타를 면제했고요. 현재 저희들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광어축 발전 특별법 같은 입법안을 지금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럼이라든지 마라톤 대회라든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도 역에서 적극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첫발을 좀 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메가시티 쪽은 작년 11월 달에 우리 충청도 4개 도지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초기 단계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광역생활경제권 본격 추지 합의사항이 이제 전략 방향과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동 연구 능력을 4개 시도가 같이 한다는 거 하고, 시도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충청권의 행정협의회 기능을 강화해서 충청권 상생 사업을 더 더욱 많이 발굴한다라는 이제 그 정도까지만 돼 있고, 현재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연구 용역은 지금 2월달에 시무진들이 만나서 아마 3월 정도에 아마 첫 발을 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여기 성공적인 요소로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단 이 4개 시도가 도나 시나 꽁꽁꽁 묶여가지고 일단 니꺼 내꺼 없이 좀 이타적인 정신으로 좀 많이 뭉쳐야 되는 그게 정말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이 경제 분야 쪽에서 기업이라든지 관계단체 기관들이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각 시도의 경제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하는 그 체제, 그걸 구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나 도에서도 이런 바탕을 깔기 위해서 지원을 좀 아낌없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활, 문화, 환경, 교육 같은 이런 다양한 사회 정부장에 걸쳐가지고 활발한 교류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게 2단계, 3단계라고 하면 각 분야별로 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다 효율적으로 협의를 구성하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각 시도에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활발하게 교류하는 게 필요하고요. 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활발한 교류가 될 수 있게 지원 제도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교류가 잘 되려고 그러면 기반 시설인 철도나 도로망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 강릉철도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충청권에 있는 또 550만 도시민들이 하나로 좀 뭉칠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충북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충청권의 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같은 거, 이런 이벤트 같은 기회, 공감대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뭉쳐가지고 같이. 그리고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우리 28군의 의원님들께 우리 나중에 우리 대규모 강력 사업에 대한 국비학구나 정책권이라든지 필요하면 이제 입법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세심하게 좀 28군에 한껏 같이 공동으로 좀 많이 움직여 주시면 좀 정치권에서도 위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김일홍 기사님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한범덕 시장님께서 답변을 받아주시죠. 성부지사 말씀하신 거에 별 이견이 없고, 결국에 아직도 수도권 집중은 해소된 게 아니냐는 이런 견해 자체입니다. 올해도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지역 균형 리드를 우리를 한국형 리드를 하겠다는 말에서 보듯이 사실 균형 발전 이게 핵심축이고, 거기에 우리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또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 버려야 된다. 서로 통합의 정신, 그리고 그 나름 한해서 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정치권은 물론이겠지만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그런 정신으로 나가서 이루어진다면 결국에 중부권의 메가시티, 우리 오송역의 기능이 사실은 KTX 경부선, 호남선의 분기역이고, 이게 결국 강원 쪽으로 가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중심이 안 될 수가 없고, 또 세종시의 역할이건 모든 행정부처가 경제부처 말할 것 없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당내 국회까지 온다면 우리나라 중심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하로
우리 4개 시도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발전에 서로 자기 지역에 대한 너무 이익에 우선하는 것보다 그런 관점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통합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충북도와 더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청주시도 힘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 시장 받아주시고 네. 그 강호축이라는 것이 그 이제 충청북도 미래에서 이제 저 일정 부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 입장에서도 미래의 어떤 신성장 동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호축의 사실은 완성을 위해서는 그동안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완결됐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용 대비 편익 문제 때문에 번번이 실패됐었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지난 2019년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예타 면제라는 이제 그 큰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충북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호남과 충청, 강원이 하나로 연결되고 그 이후에 남북 평화 시대가 열린다면 충북이 북한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라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TSR 뭐 이렇게 연결돼서 중국, 중앙아시아, 뭐 유라시아, 뭐 이렇게 유럽까지 진출하는 또 그런 그 아주 큰 구상 속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호축은 또한 그 충청 메가시티의 핵심 그 인프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 충청 메가시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뭐 결국은 오송역, 미호천이 또 역시 중심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주공항이 결국 뭐 행정수는 물론이고 메가시티의 관문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오송, 옥산, 오창을 잇는 산업단지는 또 충청권 미래의 그 허파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의 근간을 만들었던 정치권에서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확대 해야 할 것 같고요. 경제계는 또한 혁신을 염두에 두고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사회적 함의를 딱 끄집어내서 여기에 딱 그 적시에 대응하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당면까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변재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충청권이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은 충청남도하고 대전하고 충북이 사실 공동 운영체라든지 그런 기대감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뭉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이 뭉치보다는 신수도권, 수도권 연접 지역이다 발전 전략을 짜는 것이 훨씬 더 충남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짜고 있고 충북도 충북 나름대로 발전 전략을 짜면서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접근성을 높여나가면서 발전 전략을 짰기 때문에 어떤 그 충청권으로서 뭉치는 힘은 상당히 약하다. 충청권이 뭉쳐서 얻는 공동의 이익을 분명히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도당위원장을 하고 있을 적에 충남과 대전과 충북과 세종시의 도당위원장과 4개 광역시도지사 시장들 간의 합동회의 같은 걸 해보면서 충청권이 공동운명체 상생에 노력을 하자. 더군다나 세종시보다 국회까지 이전된다면 명실공히 신수도권 시대가 될 텐데 신수도권 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세종시를 국회 행정중심 복합대를 세종시 옮겨는 그 국가발전 발전 전략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나가면서 어떤 그 충청권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왔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발전하고 있는데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발전할 때 메가시티의 핵심이 어디냐? 핵심이란 결과적으로 대전시하고 세종시하고 청주시가 메가시티의 중심일 겁니다. 천안까지는 따라붙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전, 세종, 충청을 묶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우리 성희롱 부지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전, 세종, 충북 그
이 지역 주민들께서 공동운명체다, 상생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간의 어떤 교류가 상당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광역 철도망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어떻게 본다면 세종시하고 대전시하고 충청북도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 정도로 잘 어긋맞지 않는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광역 철도망 같은 것이 제대로 형성된다면 충청권에 이번에 메가시티 보안에서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갈 것이고, 또 이 노영민 실장께서도 얘기했듯이 대덕은 일단은 R&D 특급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가수가 들어가 있고, 오송은 첨단의료 복합단지 이거 들어 있고, 오창은 이번에 소부장 특화단지도 되고, 연개발 강소연구 특구도 돼 있고, 가수대 들어오고, 이게 쭉 연결한다면은 앞으로 거기서 진천을 통해서 천안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용인에 들어서는 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헬리스, 거기까지를 연계해서 대전서부터 쭉 벨트를 연결해가면서 어떤 그 충청권에 첨단 산업 벨트를 만들어 나간다면은 수도권의 조항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큰 틀에서의 전략을 한번 같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남과 충북과 대전과 세종이 공동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해와 교류가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기석 교수님께서 한번 네. 국가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이 지역 차원에서 번역 차원으로 변화주게 있습니다. 생각을 바람직합니다. 여태까지 국토균형 개발이라는 것은 수도권하고 종수권에 이르렀습니다. 합종관계는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이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로 자생을 갖고 또더 크게 수도하려면 우리가 연임 정책을 좀 추구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순추정부 시대처럼 합종배당 연임 정책 2차에 나온 게 메가시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충청권의 공동발전이라든가 또는 균형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메가시티 전략이라든지 아까 변재 의원님이 이와 같은 메가시티를 어떻게 건설책을 누궈내느냐, 공동의 이익이 뭐냐, 또는 공동운명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가시티의 공간적 범위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안, 그 다음에 세종시, 대전, 청주, 그 다음에 진천, 금성 쪽으로 가면 약 400만 명의 인구의 메가시티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형성이 되고 나서는 어떤 동기를 부여를 아까 같이 도시에 이전한다든가 그럼 여기가 행정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종, 대전, 청주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있으면서 오늘 지자체의 목적이 자원이나 예산이 부족합니다. 서로 다 독점과 경쟁보다는 배려와 상생, 사회에서 공유도시 사업을 좀 차지하는 게 어떻게 하는가 그런 데 좀 생각을 하고 또 각 지역별로는 지역 특성에 감안을 해갖고 기능과 역할 분담은 분명히 정해지면 뭔가 좀 더 생산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메가시티가 되고 나려면 재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국제에 대한 지방 분법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대략 정리해보면 충청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그 이타 정신이 좀 필요하고 충청권이 운명 공동체다라는 정신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는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경제계에서는 혁신이 뭔지 혁신을 염두에 두고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송철치천 교수님께서는 그 합종보다는 연행 정책이 그 축천권의 어떤 공동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 개별 질문은 일단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노 실장님께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2년간 맡으면서 국정 최일선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향후 대한민국 신성장 산업 육성에서 충북이 가진 우회, 경쟁력 장점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는가 하면 미래해양과학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대한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유치해야 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사실 국정의 많은 부분을 보고 사실 많이 배웠고 느끼는 점도 많습니다. 저는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따져 보니까 이제 우리 우리가 이후 이제 새로 김영삼 정부 이후에 있었던 6개 정도인가요? 한 20몇 명 되는 비서실장들 제가 최장수 비서실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무튼 충북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가진 우위, 경쟁력, 장점 이런 것을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정학적 위치 같습니다. 충북은 국토의 지리적 중심에 있습니다. 사통팔달될 수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항을 또 가지고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가장 큰 충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고 결국 이 장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결국은 핵심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또 중앙정부의 국가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오송 오창 방사능 가속기 사업과 관련된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방사능 가속기는 다른 가속기와 달리 산업적 용도의 가속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포항에 있는 가속기가 전체의 요구에 다 응할 수 없는 수준의 포화 상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수요는 얼마든지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됐든 바이오가 됐든 그 소재 부품 이쪽이 됐든 이런 모든 산업의 기초가 결국은 이 방사능 가속기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기초적으로 그런 학문뿐만이 아니라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고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이제 건설하는 과정에서 아마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방사능 가속기의 시너지를 좀 더
키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것이 착공 시기 그리고 준공할 때까지 이것을 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거의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집중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정말 좀 따져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충북이 원래 지정학적 위치가 가장 국토의 중심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셨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장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결국은 그 어떤 충북의 지정학적 위치에 가장 큰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방사능 가속기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말씀하셨고 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 유치를 통해서 그 시너지를 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학에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돼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기하학과가 하나 설치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개별 질문으로는 한 번 더 청주 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도심 밀집과 공동화 문제의 개안으로 일명 컴팩트시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청주 도심을 경유하는 광역 전철이 생긴다면 도심 공동화를 해결하면서 신개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 전철과 연계한 트램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시장께서 갖고 있는 구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급했듯이 2030 도시기 기본계획 수정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호천이나 인근 지역과 관련해 달라진 것이 있거나 또는 미호천 인근 지역 개발 전략이 이 계획 안에 반영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 시는 전국 도시 중에 보면 승용차 의존이 굉장히 높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대당 승용차 2,600대 정도 이루어질 정도로 승용차 자가용 의존이 높은데 이게 지금 현재 녹색 교통 문제로 나가기 위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건 당위적인 얘기고. 그래서 시에서는 제가 통합도로부터 트램에 대한 타당성을 많이 보고 계도협조라고 해서 마침 도에서 우리 4개 시도를 통해서 광역교통망 계획에 광역철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도시를 지나가는 이 계획을 권유하고 있고 저희 시로서도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에 아마 국가철도가 구축 계획이 되면은 트램과 상충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트램은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낸다면 어떤 면에서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것은 아마 국가철도망 계획이 된 뒤에 도심을 지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아마 더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좀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연대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벤치마킹의 대상인데 소위 대중교통의 공공성 그것을 우리 시가 확보하면서 또 이 운영에 대한 투명성 다시 말해서 표준 운송원가가 얼마로 정해지느냐 이걸 합의를 통해서 투명하게 결정을 하고 이익을 본다면 뭐 문제가 없지만 적자를 볼 때 시민 세금으로 어느 정도 이걸 보존해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이 어려웠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협의를 이루어지게 돼서 이번 1월 1일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죠. 공공성과 투명성. 이걸 갖추는 거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승용차 의존도에서 대중교통을 바꿔드리고 또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광역 철도망 계획대로 된다면 상당한 우리 시에 어떤 면에서는 대중교통 확대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여러 가지 부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시내 교통 체증의 완화도 물론이겠지만 미세먼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광역 철도의 기반이 되면서 아까 얘기한 메가시티의 기능도 아마 중심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이게 완성이 되면 저는 기대가 세종 청사역을 KTX역을 둬야 되느냐 하는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송역에서 전철로 이 세종 청사를 갈 수 있다면 구태역 KTX 세종역 세종 청사역이 우리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기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주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1일부터 청주 시내버스 이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제 청주 도심을 지나는 어떤 지하철,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국가철도망 그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실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또 이제 그거 이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트램이 이제 설치됐을 경우라든지 이랬을 때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당연히 이번에도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통합 청주시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400대에 불과합니다. 지금 오창이 인구 7만인데 전 의원님 계시지만 계속 요구를 받고 있는 건 시내버스의 중차입니다. 30분에 한 대씩 와가지고는 이게 대중교통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저희가 트램은 그런 보완적인 선에서 대전도 지하철 1, 2호선이 가지만 트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트램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시내버스는 거기에 대한 환승의 역할을 해주면 지금 우리 시내버스 노선의 93%가 상당로 사중로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노선 배정권을 공공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히 배정을 해주고 이 연관되는 부분을 나중에 얘기했지만 트램으로 연결해주면 지금 새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버스 수요에 대해서 충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저희가 되면 우리 청주 구독자분들 시내버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반토막이 돼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30 도시 기본 계획은 통합돼 이루어지고 이게 5년마다 이루어지는 기본 계획인데 이번에 2040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미호천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심천 주변의 계획이 원도심, 구도심의 역사 공간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미호천은 어떤 면에서는 이 미래 첨단에 대한 전진 기기로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중생활권으로 이 무심천을 봤는데 이것이 대생활권으로 미호천 대생활권, 무심천 대생활권 구분해서 무심천 대생활권은 어떤 데는 역사문화도시, 원도심, 구도심을 생각하고 미호천의 경우에는 미래 첨단도시, 오송과 오창을 전부 어우를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갈 수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까 루시칸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3대 산업벨트에 있어서 신성장 산업, 바이오 헬스, 또 이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의원의 신산업 벨트도 있고 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의 반도체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것이 전부 역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시 기본 계획을 미호천 대생활권 계획으로 연결하는 것이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비교정보 깔끔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무심천과 미호천이 잘 연계가 돼서 청주의 대생활권이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변재일 국회의원 묻겠습니다. 4.15 총선 당시 첫 번째 공약이 미호천 복합 신도시 조성이었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후 현재까지 추진된 게 있는지 아니면 구상한 곳에서
구체화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미호천과 연계해 오송과 옥산, 오창과 내수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구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호의 향후 의정활동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미호천 복합 신도시 조성 계획은 이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이제 2019년 12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공항지역 주변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아마 지방공항 중에서 지방공항과 연계한 신도시 개발 전략이 가장 부합되는 지역이 청주공항이다. 이런 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서 도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 12월 발표되면서부터 충청북도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저하고 협의해가면서 전략을 세우고 또 복합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경제자유교육청을 통해 가지고서 충북연구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도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국토부의 계획은 금년 3월에 항공산업경쟁력 강화반에 따라서 투자 선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때 충청북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갖고 공모에 응모해서 청주공항 주변을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미호천 신도시 개발 전략이 제대로 그 투자 선도구역이 지정된다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왔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반영된다면 충청북도는 현재 계획 중인 2021년도부터 2040년도까지의 4차 종합계획에 이삽을 반영하겠다. 또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2040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예상하는 규모로는 미호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청주 내수 지역하고 오창 지역을 포함해서 200만 평 정도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200만 평 정도의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LH공사나 그런 데가 돼야 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또 정부가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호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이제 금년부터 이제 3월달에 공모가 들어가고 충청북도에서는 4월달쯤에는 결과를 종합해가지고 공모에 응모하고 선정이 선정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사실상 방사능 가스비를 가지고 있는 오창하고 붙게 되고 에어로폴리스 2, 3단지하고 붙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도전하고 있는 ATM, 그 UAM 그 단지 지역까지 연결시킨다면 진짜 새로운 신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항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사람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산업이라는 게 첨단 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첨단 산업은 항공화물이기 때문에 공항 주변이 첨단 산업단지로서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 보고서 아마 충청북도 청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개별 질문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네. 오창 지식산업 복합센터 관련인데요. 3천억 규모 오창 지식산업 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무산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인은 잘 안 됐는데 이 사업은 당초 변재일 의원님이 총선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오창 그 3단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면서 충청북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로 무산되는 건지 알고 싶어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복합센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하고 오창산업관리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동안 잘 추진되어 왔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창업 공간에 대해서 수요가 부족한 것들도 경제성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고 충청북도하고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의사결정은 아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독자적인 개발 전략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지원하면서 고민할 것이고요.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제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 자체 역량을 이상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한다면 여기서 KT 부지거든요. KT 부지고 KT 부지가 현재 이 부지가 방송통신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용지로 그대로 있는 한은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땅입니다. 딱 이제 위치는 좋지만은 이것을 도하고 시가 협의해서 어떤 형태든 용도 변경을 해줘야만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도하고 시가 협의해서 어떤 형태의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서 어떤 민간 사업자가 됐든 또 공적 개발할 것인가 할 간에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오차항이 지금 한번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7만 도시가 넘어가고 또 방송한 5개 들어가는 지역에 현재로서는 한 150만 평 정도의 추가 산업단지 개발까지 들어가면서 상당히 인구가 늘어날 계획이 돼 있어서 청주시에서도 오창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오송 지역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문에 그 땅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계속 둘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KT하고는 일단 그 땅을 충청북도나 누군가가 쓰겠다면 매각하겠다. 그런 파견을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창과학산업관리공단의 의사결정 여하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협의 나갈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궁금했던 부분인데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송기섭 진천 문수님에게 개별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호천을 놓고 보자면 환경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천보, 해체나 개량 없이는 미호천의 생태환경 복원이 어렵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 군수님의 해법이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진천은 음성과 함께 혁신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입주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낮은 혁신도시라는 운명을 안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조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현재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미호천 지역의 수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에서 미호천을 끼고 있는 청주, 진천, 음성은 가장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8% 인구인데 GRDP의 78%가 사실 충북의 GRDP는 3개 지자체에서 나온다는 바람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각종 개발을 제한하는 수질 오염 청량제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호천 유역의 각종 개발 사업은 수질 오염 풍량 관리제에 보등에 딸려 있는데 안타깝게도 미호천 지역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진천군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각 본면에 공공하수처장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에서 유일하게 가축 분뇨 처리장을 200억 또는 한 500억 정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호천 지역의 수질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음성에서 들어오는 미호천 지역의 수질이 비오기가 5.8 정도입니다. 그리고 진천을 오면서 일정부로 희석이 됩니다. 그리고 진천을 지나면서 청주, 여천도에서는 3.8로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진천 같은 중간에 샌드위치를 끼워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통하고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요구를 해도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서 많은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런데 여기가 청주시장님이 오셨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 진천에 보면 초평저수지 또는 미우저수지라는 게 충주지역에서 유명한 가장 큰 저수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초평저수 나오는 물 한 방울이 진천에 쓰이지 않습니다. 청주로 다 갑니다. 청주의 농업용수로 다 쓰이는데요. 문제는 여천보에서 그 물을 막아갖고 농업용수를 갖고 쓰는 여천부의 물을 막다 보니까 이제 수질이 오염이 되고 녹견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니까 그 피해를 어디서 보면 진천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까지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받아서 수질을 그냥 다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천부에 대해서 여천부를 해체하든 여천부를 준설을 하든 그 가동으로 하든 그 같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관련된 기관이 무지개 많습니다. 더구 농업전공사, 청주시, 춘천, 진천군서 이게 해결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충청북도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됩니다. 또 청주시는 그래도 충청북도의 소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다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상민적이 물이 흘러졌는데 그 흥분을 받는 청주시가 책임을 져라니까 말이 안 되지. 보시면 그게 아니고 말도 되는 게 진천을 저기에서 저기 산 이내로 가는데 여천보에서 그게 저기로 사가까지 비우기로 높아지. 왜 높아졌느냐? 그걸 분석했고 여천보를 막아놓은 거야. 왜 막아놨느냐? 청주시 농업용수 때문에 막아놓은 거니까. 그거 뚫어주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그걸 뚫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가동부를 하든 준설을 하든. 제 상주 지역에 물을 하류 지역에서 책임지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저 도에서 여천보에 물을 막았는데 그거하고 수혜로 보는 점이 어떠냐.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행위 또 수혜자 부담 원칙이 분명히 정해져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지역에서 수질 오염을 할당을 해주든지 그리고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들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청주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마 이 얘기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야. 1991년 패널 사건 때 이미 있었던 거고 대청댐 물과 팔당댐 물 때문에 지금 원인자 부담이냐 수혜자 부담이냐 이 수혜자 부담은 세계적으로 없는 얘기고 우리 상수원보호법에 그걸 조금 반영했을 때 그래서 환경 기초 시설한테 비용 분담을 좀 해준 거예요. 청주는 수고도시고 부자는 잘. 그 정도는 아니 있어요. 진천이 지하지 일이 아니야. 일이다.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제가 국토부에 있을 적에 과연 음성진천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을까? 가장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허허 벌판에 유일하게 짓는 데가 혁신도시였습니다. 청주 혁신도시. 그래서 과연 이와 같은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데 현재는 10개 혁신도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데요. 전체 인구 규모로서는 전국 세 번째로 높은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감사하다고 밝혀야 될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북 혁신도시를 주셨습니다. 근데 혁신도시는 토지공사에서 조성만 해도 돈만 벌고 다 도망갔어요. 애프터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갖고 혁신도시 시즌2를 하시겠다고 해갖고 매년 돈을 100억 정도 계속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정기 여건이 꾸지기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가 돼갖고 혁신도시 현재 프리미엄이 1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탄생시키고 아무리 잘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또 해야 될 과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플러스 경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미분양된 플러스 70 내지 80%가 있는데 앞으로 2차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할 경우 여기를 활용을 해갖고 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같은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이주율이 40%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저기도 좀 이유도 있지만은 출퇴근 버스가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3년 이내에 출퇴근 버스를 다 없애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주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고요. 충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늘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또 이 자리에서 주장도 혁신도시 10개 중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들어오지 않는 혁신도시가 충북 혁신도시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꼭 노 실장님 보고 싶은 게 수도권 내륙선이랑 동탄에서 안성, 진천 혁신도시, 청주공항까지 그런 데는 현재까지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변현님도 총리님 대통령님하고 실장님이 국토부에 얘기를 해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못을 좀 박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규 시장님과 저는 변현님이 다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앞으로 충북 혁신도시가 중부권의 성장 목적으로 또는 국토 영가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전 지역 수지로용을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협력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아마 잘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동안 애프터 서비스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혁신도시 CG2를 진행을 해서 좋아진 문자를 말씀드리고 철도가 들어오지 않는 혁신도시는 참 무서웠다. 꼭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영민 전 실장님이나 현재 의원님이나 아마 참고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희롱 충청북도 경제부지사님께 개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중국 경제에는 위기이자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경제부지사 입장이나 관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부터 말씀을 해주시고요.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게 거의 공통규제이기 때문에요. 정부, 지자체, 기업으로 나눠서 설명하기보다는 공동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좀 묶어가지고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이거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거시정책으로는 그 특징이 일정 구조의 경기부양책, 그리고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 그리고 통상은 다자간 체제 복귀하고 다만 대중국 무역 쪽은 계속 압박을 한다. 쇼부등 정책을 기조를 유지한다는 거고요. 산업정책 쪽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우리 낙후 시설에 대한 재건,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보강.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친환경에 대한 인프라로서 탄소 조정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에다가 탄소 조정세로 환경적 복구 비용을 부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수입 물량을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게 아마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저게 있습니다.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 기업이 리쇼어링 할 때는 10%의 세액 공제를 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주시를 해야 될 거고요. 탄소 조정세랑 관련해서는 아마 당장 정부 입장에서도 석유 철강 쪽이 아마 좀 일단 시행이 되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리 충청권 입장에서도 사실 타격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제조업이 지금 49% 거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탄소 저감 기술을 기업들이 갖추지 않으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그 탄소 저감 기술 지원하고요. 예. 그리고 또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쪽에서 도에서도 지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저감, 탄소 중립과 관련된 공모 사업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선정이 돼서 그걸 따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긍정적 요인인데 지금 보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굉장히 바이든 정부도 밀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반도체나 2차전지, 바이오 헬스 산업 또한 그리고 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의 K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오바마 케어 진행 과정에서 의약품에 대한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위탁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들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우리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활로를 터준다든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또 R&D 지원 같은 거 이런 부분을 또 많이 좀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자간 무역 쪽에 복귀하면서는 아마 교육량이 좀 늘어난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는 세계 정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현황 모니터링 기능을 좀 대폭 갖춰야 될 것 같고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도 이제 공동 마케팅 활용이라든지 특히 또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스매칭과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예측을 통해 가지고 인력들을 미리부터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는 거 사실. 최근에 뭐 언론에 두들겨 맞았지만 우리 자영업자들 직업전환 전환 있지 않겠습니까? 부분. 그리고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충북 연구원 쪽에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는 아마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충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0.12%에서 0.5% 포인트까지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탄소 중립과 디지털 강화, 2차전지, 반도체 육성 등 상당 부분이 저희들 바이든 정부 쪽하고 계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호재가 돼 있어서 정부 쪽의 정책과 발맞춰가지고 우리 도가 충분히 그쪽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많이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바이든 정부 출범과 충북 경제 관련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잘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그 바이오 헬스나 2차전지 쪽의 어떤 그 전망이 밝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시간, 장시간 필요하셨을 텐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호천 명칭을 지금 미호강으로 바꾸자. 그래서 명칭 개명운동은 지금 한창입니다. 청주시 의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토론회를 이와 관련해서 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법률을 하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방안이 뭐 있는지 꼭 그것이 대안이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계신 의견을 아주 짧게 한번더 청주시장님부터 쭉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씩 한 30초씩 명칭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이고 그 역사적 유래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급하게 뭐 명칭을 주는 의미도 크지만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중하게 모든 의견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역할이 저희 행정부 역할에서는 더 강하지 않나. 저도 지난번 토론에 유심히 봤는데 다 양보할 수 있는 이유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천보다는 강이 더 규모가 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미호천이라는 것이 이제 입에 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전환한다는 것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주 색강처럼 아주 또 좁은 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넓은 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보다 더 넓은 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명칭 바꾸는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명칭을 바꿀 것이냐는 우리 지역사회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명칭 변경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하천이 명칭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명칭 변경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미호천을 미호강이라 할 것이냐. 미호라는 말 자체가 일제 잔재이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된 거 보니까 여기를 북궁강이라 하자. 또 신타지 이쪽은 남궁강이라 하고 그런 논의도 있었고 지난번에 토론회 과정에서는 원래 명칭인 동진강이로 하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호광이로 하자. 어차피 미호천이 익숙한데 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미호광이로 하자. 그렇게 합의만 정부시에서 김성군하고 위협 기관단에 합의만 되고 여론만 형성된다면 절차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칭을 바꿀 것이냐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저 미호강 명칭을 변경하기 전에 우리 미호천이 연장이 한 89km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하천, 지방하천에서 승격 국가하천은 39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하고 무슨 국가하천하고 다 해야지만이 국가에서 하천 정비를 하든지 기본 예획을 받는 그럼 국가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그 위에 강으로 지역을 수련의 수준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강으로 가는 건 좋은데요. 그보다는 먼저 이게 솔직히 말해서 강이라 그러면 그 지역이 젖줄이거든요. 미호천을 보면 충북이 젖줄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젖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젖줄로 만들어주는 그 작업부터 좀 국가에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하류부터 상류까지 한번 탐방을 해봤는데 어느 구간에서는 거의 개천 수준보다도 못하게 유량이 적습니다. 어떤 부분은 넓고 굉장히 특색도 없어요. 그래서 유랑 확보라든지 그런 강정비, 강으로서 젖줄같이 보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고 강으로 부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내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5분 패널분들의 어떤 열띤 토론에 감명을 받아 내리는 소설 같습니다. 하여튼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미호천에 대해서 마무리하기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이제 미호천 진짜 수량 확보 문제를 계속 준수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총통합을 좀 한 적에 세종시하고 청주시하고 정제소가 수중보를 막자. 물을 채우자. 그 준수하고 그런 제안도 해보았습니다만 그 수량을 확보하고 그걸 활용하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 기본계에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충청북도에서 기본계획을 전략을 한번 세운다고 했으니까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진천군 위협 지방자치단체 협의해서 미호천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충북 도민의 입장에서 청주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연구행정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끔 그 계획을 국가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 이런 것이 훨씬 더 필수적입니다. 국가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은 국가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대책을 만들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뜻대로 절대 활용 못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그저 홍수 통제를 하기 위한 홍수를 관리하기 위한 하천으로 존재하기만 끝나거든요. 근데 청주 시민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충북도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청주 시민의 진짜 그 생명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먼저 만들자. 지방자치단체 합의해서 용역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미호천 신도시 개발계획 그 계획은 아마 충북연구원에서 그 구간만이라도 미호천이라는 것을 도시의 중심 하천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토론을 하기 위해서 미호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진짜 분설하는 문제까지 해서 한번 기본 계획을 충청북도하고 청주시, 진천구에서 만들어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들도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도 있는데 지금 변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저희도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충청북도나 청주시, 진천군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호강 시대 미호천이 그 국가의 충청북도의 젖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사회자가 뭐 명령하셔서 딱 맞추시네.